네, 지금부터는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럼 전거래일 우리 시장의 특징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거래일 빨갛게 마감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은 저가 매수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7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전일 대비 0.98%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 섹터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위믹스코인 상장 폐지 이슈로 급락했던 위메이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게임주들의 상승도 이끌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바타2 상영을 앞두고 영화관 관련 종목들과 영상 특수효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웹툰이라든지 OTT 관련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 순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HFR,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특히 위믹스코인 상장 폐지 이슈로 급락했던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5G 섹터로 최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과 HFR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와 알테오젠, 그리고 나노신소재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최근 테슬라 수요 둔화 이슈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매도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 그리고 비올, 휴젤,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최근 OTT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이슈로 최근 보톡스 관련 종목인 휴젤도 상승하면서 휴젤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5G에서는 서진 시스템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와 LNF,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과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역시 2차전지 쪽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쏟아내면서 2차전지의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뭐 성장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특징된 섹터, 그 테마는 전거래일에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특징 섹터로는 이제 재건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네. 푸틴 채측권이 종전 선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데모나 현대에버다임, KH건설 같은 재건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아바타2가 오는 12월 14일 날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영화관 관련 종목인 CJCGV와 콘텐츠리 중앙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테마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웹툰 웹소설 기반 원작의 OTT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인 핑거스토리와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DNC 미디어와 대형 미디어 미스터블루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5G 테마가 최근에 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 1위 통신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5G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HFR과 서진 시스템, KMW 등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테마에는 2차전지 테마가 급락을 했는데요. 앞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했듯이 2차전지 테마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연말 8일간 모델 Y 생산 중단한다는 소식에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특징된 섹터와 테마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홍콩 주민의 격리 없는 중국 여행이 내년 1월 춘제 이전에 완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현재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네. 현지 호텔에서 5일간 격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택 격리도 3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중국 춘절 같은 경우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 춘절이 있을 때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여행, 항공, 그리고 호텔 레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에는 제가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이슈로 파라다이스를 한번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12월 7일 날에는 제주항공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항공주 관련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형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TA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여행사 종목에서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주항공과 파라다이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셔서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항공 종목들, 또 여행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가격도 이미 조금 올라와가지고 네. 조금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지금 진입한다면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봐야 될까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실까요? 제가 지난번 저비용 항공사에서 제주항공을 탑픽으로 뽑았다면, 네. 이번에는 대형 항공사 종목에서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사업과 그리고 화물운송업 사업과 항공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여행객 수가 급감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객선을 화물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화물운송업에 주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주요해서 최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3조 9,108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상승을 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15.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007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91%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약 730%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항공 화물 운송업이 피크를 찍고 지금 최근 화물 운송료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동남아 쪽과 일본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중국 봉쇄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으로의 하늘길이 열린다면 여행객 수 증가가 화물 운송업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3분기 같은 경우 3분기 기준 국제선 여객 공급량이 2019년 3분기에 약 48% 수준까지 회복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 3년 내에는 2019년도 수준을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슈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21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항공이나 이런 LCC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부터 편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28,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편안하게 편입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중국 모멘텀을 안고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나와 합병 모멘텀도 있거든요. 네. 뭐 빠르면 1월 26일, 늦어도 뭐 3월 23일까지 확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저는 이제 지금 최근 전략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스윙, 한 1, 2주 정도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가급적 저는 짧게 지금 사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슈도 언제 틀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부각될 때 상승하면 팔아버리고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한항공을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또 지금 아시아나항공 합병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고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탑픽 종목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 돈이 보이는 뉴스는 무엇일지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중국 위드 코로나로 중국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예고 의료 대란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서는 진단키트와 감기약, 해열제 등이 품귀 현상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할 때 확진자 수가 일일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물론 안정세를 찾아갔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이제 감기약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국내 감기약 독감 관련 종목으로 대원제약을 한번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돈이 보이는 뉴스2 관련 종목으로는 중환자실 인공호흡장치 메가 ECS가 수혜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응급환자 제세동기 부분에서는 시우메디칼, 그리고 감기약 해열제 부분에서는 한미약품과 일양약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감기약 원료의약품에서는 영진약품, 그리고 콜데온을 수출하는 대원제약, 그리고 진단키트에서는 시젠, 휴마시스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코로나19가 거의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이 걸려야 그쵸.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또로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2번, 3번씩도 걸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사 먹는 걸로 끝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 11월 21일 날에는 콜데온을 제작하는 대원제약을 한번 소개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뚜렷한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양약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소형 제약주 관련 종목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최근 거의 역사적 최저점 수준까지 도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최근 올해 실적이 지난 2019년을 훨씬 상회하는 알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 대원제약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양약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비디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황계양제 쪽에서는 놀텍, 그리고 백혈병 치료제 쪽에서는 라도티닙 등 전문 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 감기약 품귀 현상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3개의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998년에 설립된 양주 일양제약 유한공사에서는 위궤양 치료제와 해열 진통 주사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련 뉴스에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138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8% 급증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26.7%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0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약 46% 급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지난번 대원제약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에도 일양약품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숨어있는 중소형 제약주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또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월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네. 월봉을 보시면 일양약품은 지난 2010년 이후로 거의 역사적 최저점 수준의 주가는 근접했다 볼 수 있고, 하지만 실적 같은 부분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기대감이 훨씬 높은 종목이고요. 지난 2020년 일시적으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양약품이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해열진통제, 그리고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양약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을 다시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가는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은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22,000원까지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정책 완화에 감기약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일양약품을 탑픽주로 꼽아주셨고요. 또 일양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세계 합작 법인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또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좀 중국 모멘텀을 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금방 월봉 차트로 보여주셨을 때는 좀 역사적 저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2010년 이후로 역사적 저점. 1차트를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21,000원까지 찍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이때가 아마 네. 중국 감기약 품귀 현상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였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윗골이 달고 있지만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윗골이는 전혀 의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꼽아주셨던 대한항공처럼 이 종목도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한 1, 2주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권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최근 중국 감기약 품귀 현상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시기에 맞춰서 급등을 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 시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일양약품 사실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면 네. 굳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거래일에 19,3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손절가는 5%, 5%로요? 5% 빠지면 손절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일양약품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부터 월, 하, 수 이렇게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침 8시 40분부터 진행하고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방송 들어오셔도 됩니다. 일단 방송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뉴스나 재료 매매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뭐 시사 상식도 좀 넓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 발굴해내는 이 코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몇 시에 예정돼 있으시다고요? 아침 8시 40분부터 장 마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네요. 오전 8시 40분부터 장 마감까지. 지금 이 시간에서 다 못한 이야기는 또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